누군가는 이걸 명청 갈등의 최정점이다라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어제 대통령실이 여당이 강행하려고 했던 재판 중지법 관련해서 하지 말아달라, 정치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정청래 대표를 향한 마지막 공개 경고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이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청래 당대표, 당신 혼자 경거망동한 행동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자기 정치하지 마라. 예.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당신 지금 이제 뭐 뻑하면은 내 이름 팔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난 내 이름 팔지도 말라. 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를 지금 날린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김성태 전 의원처럼 야권의 해석과 여권 내부 해석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동학 의원님. 네. 에이펙에서 성과를 부각하는 주간인데 재판 중지 이슈가 다 잡아먹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이 일부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할 정도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진짜 마지막 경고라는 해석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고, 다만 어쨌든 당으로서는 저는 불가피하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미 국감이 에이펙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국감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재판이 왜 진행되지 않냐, 진행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시계를 돌려보면 선거 이전으로 가면 고등법원에서 이 선고를 이게 재판 자체를 뒤로 연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헌법 84조를 얘기합니다. 예. 본인들이 근거로 들었던 게 84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같은 법원에서 나온 이론을 본인 고등법원장이 와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발언을 한 겁니다. 예. 고등법원이 고등법원을 그냥 뒤집어 엎은 거라 이건 너무 초유의 사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당으로서의 일을 한 것이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에이펙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 예. 여당에도 좋지 않고 대통령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특히나 대통령과 관련된 예. 일들을 처리할 때는 대통령실과 좀 더 이 철두철미한 대화나 조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동학 의원 논평을 쭉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하신 것 같아요. 뭐 섭섭까지는 하지 않지만 예. 충분히 대통령실은 예. 대통령실의 일을 했다. 당은 당의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각자 이제 뭐 악역을 누군가가 자처하거나 대통령 국정 운영하나 뭐 이런 취지는 알겠는데 명청 갈등이라는 게 지금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일 거예요, 정영진 변호사님. 지난 9월에 유엔 총회 대통령 갔을 때 국회는 조희대 청문회,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했고 아세안 정상회의 때 의원총회에서 법원을 겨냥했던 얘기. 그리고 그제 에이펙 끝난 직후에 싱가포르 정상회의, 싱가포르 정상과 정상회의를 회담을 했는데 재판 중지법 추진했고 건건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의 공개 경고가 아니라 이제 더는 대통령실도 이런 거를 못 참겠다는 취지, 이런 분석도 동시에 나와서요. 글쎄요, 아무리 조금 전에 이동학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제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 재판중지법을 뭐 국정안정법이니 뭐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도 결국은요, 재판중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 인정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만약에 무죄라고 하면 재판을 왜 중지합니까? 오히려 재판을 촉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무죄 받아가지고 떳떳하게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 훨씬 더 올라갈 거고 예. 국정에 대한 장악력도 올라갈 건데 왜 무죄라고 하면서 재판을 중지하겠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앞뒤 모순되는 행동을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더 비난을 받게 되는 거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평지풍파다.
당이 해도 너무한다. 눈치가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헌법 84조 그 헌법 주석서가 있거든요. 예. 헌법 84조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재판 중지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중요한 건 법리적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판사들은 기일 추정해 가지고 재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법리적으로 이게 재판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저 봤지만 지난 정권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그렇게 갈등해가지고 그런 사단이 났는데 지금 정권은요. 오늘이 딱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늘이 딱 5개월째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11월 4일이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저런 식으로 엇박자를 갖다 내는 그러한 정권은 제가 살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요소마다 대통령이 성과를 뽐내야 될 시점에 발목을 정청래 대표가 잡은 거 아니냐.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다. 여러 해석이 있어서. 근데 참 오늘 공교롭게도 이렇게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여당의 재판중지법에 제동을 건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가서 정청래 대표도 만났습니다.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변인께서 하시겠지 뭐. 그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정쟁 끌어들이지 넘어져. 조심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판중지법 대주주는 저희 뉴스탑10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주제 주인공인 적이 참 많았을 정도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딱 생각이 들면 전사적으로 선봉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 성과를 A급이라든지 오늘 극찬을 하던데 오늘은 별 반응이 없네요. 자, 얼마 한 3주, 2, 3주 됐나요? 정청래 대표가 어떤 저희 탑10의 어떤 이슈로 사라진 지가 꽤 됐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정청래 대표 발언이 굉장히 우리한 이슈가 되고 했는데 최근에 그렇지 못했어요. 부동산 이슈 나오면서는 부동산을 붙잡고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안 꺼냈죠. 그냥 네. 오히려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가 주로 이제 쟁점이 됐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그다음에 최민희 이런 분들이 쟁점이 됐지.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이분이 정치하면서 쇼츠 정치인이라고 할 정도로 본인의 발언, 본인의 행동을 쇼츠로 맨날 제작을 해서 그걸 올립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제가 지금 보니까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요즘 구독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은 이유도 보면 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 있으면서 정청래 대표의 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중요한 이슈마다 본인이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박수현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런 박수현 대변인이 좀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그런 측면이 됐어요. 예. 그건 그만큼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 지금 여당 대표가 사실은 대통령을 좀 빛나게 하고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주인공이 돼버렸습니다. 여야 합의해서 대통령이 다 여야 대표 만나서 악수하고 했는데 예. 그 다음날 뭡니까? 다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의 이 반응이 좋지 않았고 꽤 아마 심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강훈식 실장이 다시 나와서 다시 쐐기를 박았잖아요. 강유정 대변인 이후에 또 나왔죠.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 발표를 우리가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신뢰하지 못하겠다. 내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훈식 대변인이 나와서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는 당의 저런 발표를 크게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또 뜻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2위까지 자기 정치의 정청래 대표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흉기 단독 막는 강력한 법안을 좀 내주세요. 참 무섭습니다. 예. 누가 그냥 쓰라고 돈을 주냐, 이천수 씨 관련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믿는 도끼의 발등, 배신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다. 성시경 씨 관련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배우의 쾌차 소식을 기다립니다. 안성기 씨,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건조도 우리나라에서 성공이지 핵잠수함 미국 건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뜻으로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